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2025년 12월 26일에 환율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제 1 분기에 다시 또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 정책이 효과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26 일인데 환율을 이제 정부 쪽에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환율이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연말까지의 어떤 환율을 어느 정도 맞춰 놓기 위한 그런 작업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1 분기부터는 또 환율에 대한 걱정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해외 투자를 하신다면은 1 분기 중에 환전을 할 기회가 또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정책이 나왔어요. 이제 뭐 정책이 나와서 "국내 주식에다 복귀하면은 1 년간 양도세 감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그중의 일부이고,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되는 거는 내년에 2026 년도에 나갈 돈이랑 들어올 돈이랑 이게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엑셀로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엑셀로 정리를 해 봤는데, 내년에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WGBI 편입돼 가지고 채권 매수가 들어오는 게 한 400억 억에서 500억 달러다. 그다음에 해외 자회사 배당 환류가 이제 세제 효과로 들어오는 게 한 50억 억에서 한 80억 달러다. 개인의 해외 자산이 이제 매각하고 나서 들어오는 게 한 그래도 한 50억 억에서 한 100억 달러 들어오지 않겠냐. 근데 이게 뭔가 지속성이 있거나 또는 약간 뭔가 디폴트 되어 있는 어떤 값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불확실성이 있는 돈들이에요. 이게 500억 에서 한 680억 달러 정도로 대략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죠. 이게 맞다고 뭐 볼 수는 없지만. 그다음에 이제 유출되는 거를 보게 되면 2026 년도에 정부에서 이제 유출되는 돈이 있어요. 한 200억 달러 정도. 그다음에 조선과 방산 관련해서 뭐 결제도도 나갈 돈이 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미국산 에너지 수입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별도로 또 금액이 또 있으니까 이게 또 금액이 뭐 200억 달러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군사 장비도 뭐 좀 사 오는 거 있을 것이고, 주한미군 지원하는 것도 계속 있고, 그다음에 항공기 구매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한국 기업이 대미 미국에다가 계속 투자하는 것들도 있단 말이죠. 이게 합치면은 이게 미스매치 나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유출되는 것들은 약간 이미 정해져 있어서 더 줄이거나 그러기가 어려운 금액들이 꽤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금액이 유출되는 돈이 유입되는 돈보다 훨씬 많아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꾸 그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유가, 힘이 나가기로 확정되어 있는 거는 고정비라고 표현하는 거죠. 고정비 같은 성격이고, 제 느낌에는 그러면 이제 변동비로 틀어 막아야 되는데, 변동비로 WGBI에다가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요거 두 개가 이제 핵심 변동 포인트라서, 여기서 얼마나 더 많이 들어오느냐가 지금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기업들은 세제 효과가 있으니까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 개인의 부분이 좀 애매하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여기 이제 내용이 이제 보게 되면 1 인당 일정 금액 매도 금액을 한도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데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이 1 분기에 이제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 분기에 이거를 할 사람들은 대부분 다 들어오겠죠.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나 어떤 주식시장은 셀 더 뉴스라고 해서 이미 확정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효과가 더뎌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내용에서 보게 되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세제 효과를 주는지는 아직 제가 좀 이것저것 찾아봤을 때는 미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도세가 600만 원이 있다. 그럼 600만 원어치만 환전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양도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벌어서 20% 세금이 600만 원이면 3천만 원을 이제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달러를 들고 와야 되는 건지, 뭐 어쨌든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개인 하나하나로 보지 말고 가계로 보죠, 가계로. 예를 들어 우리 집에 3인 가구가 있다. 그중에 한 명의 가구만 해외 주식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해외 주식을 만약에 3천만 원을 들고 600만 원이 이득이 나서 600만 원이 이득이 나서 3천만 원을 이제 한국에다가 들고 들어온다 보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남편은 3천만 원을 한국에다가 들고 들어와서 그 정부가 이야기하는 계좌에다가 집어넣지만, 그만큼 외국 부인 돈은 들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계좌 한 곳에서 들고 들어와서 세제 혜택은 세제 혜택대로 누리고, 그만큼 다른 계좌에서 3천만 원어치를
환전해 가지고 미국에다가 다시 돌려보내면 미국 계좌는 미국 계좌대로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한국 계좌에서는 야 이거 꽁으로 뭔가 이 세제 혜택까지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제가 봤을 때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세제 혜택만 딱 골라 먹고 그다음에 대출을 일으켜서 다시 미국이 그만큼 보내든지 아니면 세제 혜택만큼만 딱 먹고 한국에다가 돈을 유치하지만 그만큼 또 돈을 대출해서 보내거나 아니면은 가족한테 빌려서 보내든지 그렇게 해서 이 치고받고 나면은 또이또이 되는 상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개인 해외 재산 매각해서 환류되는 거는 큰 유인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이거 딱 보자마자 딱 꼼수 생각 드는 게 '아 계좌 하나 만들고 대출 한 몇천만 원 일으켜서 보내는 사람도 꽤 많겠구나.' 만약에 뭐 600만 원어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은 그 차액 난 3천만 원을 보내든지 뭐 5천만 원을 보내든지 그냥 보내면 그만큼 또 그대로 다시 보내면 되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환전해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환율 떨어뜨려 주니까 환전해 가지고 미리 보냈다가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팔아 가지고 뭐 어쨌든 보내면은 그런 그러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똑같은데 세제 혜택만 지금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릴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업들한테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이미 나가기로 되어 있는 돈은 반복적이고 뭔가 정해져 있고 들어와야 되는 돈들은 변동폭이 있고 고정적으로 최소 어느 정도는 들어올 거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자산들이기 때문에 시장은 결국 2026 년도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이 해외 재산이 들어오는 그 계좌를 만드는 순간부터 아마 저 같은 놈들이 있겠죠. 돈 집어넣고 한국 주식에다가 그만큼 해외에서 팔아서 돈 집어넣고 그만큼 딴 데서 땡겨 가지고 다시 미국에다가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효과를 그렇게 나타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1 분기부터는 다시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